네, 8개월여 남은 총선, 많이 남았으면 길게 남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각 당의 입장은 이미 내년 4월 15일로 향해 있을 겁니다. 경인 지역 총선 지도를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판세의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선을 치를 때마다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많은 선거구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 일단 갑 지역에서는 이찬열, 현재 이제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으로 있고 김승원, 이재준, 김희겸 이렇게 후보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을 지역에서는 현역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있습니다. 한규택, 김상민, 그리고 김영진, 병에서는 김영진 현역 민주당 의원, 김용남 한국당 전 의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병정무도 마저 보도록 하죠. 김영진, 김용남이 병적에서 그리고 박광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데 임종훈 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대항마가 될 것인지 김진표, 정미경, 염태영 수원시장 여기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죠.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무입니다. 20대 총선 때 경기도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 갑을 포함해서 여야가 사활을 걸었던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는 아시는 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으로도 총선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요. 수원 전체 금배지 5개가 올렸습니다. 근데 5개 전부 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4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고요. 1명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손학규 전 대표의 탈당을 바탕으로 같이 따라갔던 이찬열 의원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기 때문에 수원 갑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 민주당의 공천에 따라서 조정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 나머지 수원 을부터 무까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를 민주당에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미경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줬던 터고 이미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던 터라 과연 이번에 김진표 의원과의 대결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주목되고요. 수원 병 같은 경우는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이 있는데 과거 보궐선거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이 맞붙게 되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고 손 전 대표의 당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이 리턴 매치 등에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조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거취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불출마가 이미 결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의정부 갑 지역인데 굉장히 후보군들이 많죠. 문석균, 조명균 이렇게 두 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석균 상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희상 의장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고 일각의 설에 의하면 이제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서점을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지금 상황을 받고 있고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과연 이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인가. 을 지역에는 홍문종, 우리공화당, 한국당에서 이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겼는데 과연 지역 민심을 그대로 옮겨가서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갑을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만만치 않은 지역이죠. 특히 문희상 의장이 아무래도 역시 이제 국회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 문석균 의장이 이제 상임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의정부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 북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안보의식도 국민들 사이에서 탁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균 장관이 사실은 원래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또 그런 흐름 속에서 또 뭔가 만들어진다면 조명균 전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공천을 받을지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강세창 당협위원장도 지난번 선거에서 문희상 의장하고 4,000표 차이로 일단 접전을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경기 북부 지역은 자유한국당, 과거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이 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누가 공천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받게 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는지 그리고 또
또 그 선거 때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정부 의뢰의 경우는 홍문정 의원이 우리 공화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지금 선거 때 당 대표로서 전국을 책임져야 된다. 의원들을 뭐 영입하고 최소한 뭐 10명에서 뭐 40명, 50명까지 당을 끌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전국 선거를 지휘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뭐 김민철 후보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부터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영섭 위원장도 만만치 않은 또 투표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도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우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마지막까지 아마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펼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이 고양시는 예측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죠. 심상정 의원이 4선을 향해서 가고 신재노동당 대표 이경환 한국당 당협위원장, 을지역에서는 정재호 현역 민주당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전,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보입니다.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 현 정부의 이제 비서실 행정관으로 있는데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병지역에서는 정재혁과 마찬가지로 현 장관 2명이 과연 다시 지역구에서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인지, 유은혜, 김현미, 이 정지역에서 이제 김연아 한국당 의원이 만만치가 않고, 이 지역이 이제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해서 현역 장관으로 있으면서 지역구 의원이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당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병정까지 저희가 후보군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인물들을 뭐 다 살펴보기가 좀 그렇으니까 짧게 좀 짚어주시죠. 네, 특히 고향 병정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과연 김현미 장관이 진짜 출마할 것인가? 예. 한때는 이 고향이 전북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내각에서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끝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예. 본인 입장에서는 출마의 변함이 없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치 전문가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관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만약 이 둘 간의 매치가 성사됐을 때 굉장히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정말 가장 관심이 뜨거운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예.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번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지역 여론 문제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마지막 심상정 의원이 진보정당 대표로서 과연 4선의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예. 이것도 우리가 관심이 좀 집중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박빙 지역, 바로 안양 동안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지금 다선,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알박기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선인가요? 여기 이제 대변인 출신의 이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과연 대항마가 될 것인지, 바른미래당 임재훈, 그리고 정의당 최선 의원까지 5선 좌장과 비례 초선 신진 대결 구도,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뜨거운 대결입니다. 의원 4명이, 현역 의원 4명이 동시에 한 지역구에서 대결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헌정사상 정말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될 지역으로 보이는데요. 예. 심재철 의원 5선이고요.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사실 보수 진영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유시민 어머니재단 이사장과 같이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의 시절 가지고 논란도 벌였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행보도 해왔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스캔들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뭐 국회에서 뭐 누수 사진을 보는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 사실은 피로감도 있지만 또 경륜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행보가 얼마나 탄탄하게 그런 일부 실망했던, 더군다나 국정농단 시기에 실망했던 그런 보수층, 중도층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 활동에서 대변인으로서 그렇고 여러 가지 원내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방송 활동도 많이 했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깔끔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굉장히 친숙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또 정의당의 추혜선 대변인, 굉장히 또 진보 진영에서는 활발했었고요. 임재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당의 집행부로서 바른미래당 내에서 최근에 후반부 들어서 의원들이 더 많이 정말 아마 총선을 의식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만만치 않은 일단은 수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 도전의 힘을 가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경기도 내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청와대 전 참모진들이 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현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두 군데 좀 보도록 하죠. 시흥갑, 함진규 현역 의원인데, 여기에 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빈정비서관과 문정복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 중원에서는 현역이 신상진 의원인데 여기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조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이 이제 신정치혁 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실상 공천 룰을 마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인 자리를 조금 물론 이렇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이는 대로 조금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지역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와 가능성 어떻게 타진해 보시겠어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성남으로 간지 꽤 오랜 기간이 됐고요. 이번에는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번에 도전장을 냈다가 패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은수미 시장이 패배한 지역에서 윤영찬 수석이 과연 제대로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봤던 한진규 현역 의원, 좀 옅은 친박계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벌써 이번에 맞붙게 되면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이 지역에서만요? 이 지역에서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거든요.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이 두 지역의 인물들에 대한 성패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도 함께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박빙대결이 예상되는 경기도 내 두 지역만 끝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 을 지역의 이현주 의원인데 현재 이제 무소속 의원이고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적 인물로 지금 올라 있는데 과연 한국당의 구애를 누가 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오라고 하는 건지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건지 어쨌든 한국당으로 갈 것인지 광명에 계속 출마를 할 것인지 근데 이 지역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용인 병지역 역시 문제적 발언의 인물이죠. 한선교 한국당 의원 여기에 정춘숙 민주당 의원, 이우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대항마로 나서게 됩니다. 비례인 정춘숙 의원이 과연 얼마나 선전할 것인지 한선교 의원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용인병부터 본다면요. 한성교 의원 언론인 출신, 방송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탄탄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민들과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막말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막말 논란이 너무 많았었죠. 여성 의원들에 대한 그런 아주 거친 발언도 있었고 또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최소한도 언론인 출신, 방송인 출신이라면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본인들의 후배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꿔달라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아무래도 그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일 거고요. 정춘숙 의원 시민운동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특히 후반부 들어와서는 원내 대변인 맡아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특히 여러 가지 법안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역에서 그런 대중성과 인지도를 어떻게 얻어낼지 또 이우현 또 지역위원장도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역시 한성교 의원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광명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현주 의원의 경우는 부산으로 떠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당으로 갈 것이냐가 더 큰 것이냐. 양쪽이 서로 구애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양쪽이 모두? 그렇죠. 양쪽이 모두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대신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남은 양기대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인데 아주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언론계에서 가장 많은 기자상을 받았었고 아주 법조에서는 정말 놀라운 실적이 있었고 광명시장 할 때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광명 동굴이라든가 업적도 많았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많이 호소를 할 거고 보이고요. 또 지역위원장 강신성 위원장도 열심히 도전장 내밀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 누가 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이것이 또 판을 바꿀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